MIN 뉴스입니다. 2025년 7월 2일 해병대 특별검사가 수사를 시작한 이후 윤석열 정부가 숨기려 했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VIP 경로로 출발한 권력 남용이 조직적 은폐로 이어졌다. 해병대 1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된 권력 개입이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의 기소로 결정된 사건이다. 해병대 사령관과 국방부 장관, 군 검찰 관계자 등이 총동원된 국기문란 사례다.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국가인권위원회도 수사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불법적인 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인권위가 직무를 유기한 셈이다. 인권위 위원이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후 입장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7월 수해복구 현장에서 사망한 해병대원의 순직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은 대대장을 포함해 사단장까지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며 혼란이 가중되자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높아졌다. 박정훈 대령이 촉발시킨 해병대 내부 고발 사건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VIP 경로로 촉발된 항명 사건의 진실 밝혀야 해병대 명예 회복 가능. 병역 면탈하는 권력자부자 처벌해야. 2023년 7월 19일 폭우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찾던 최수근 1등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수색작전을 진행하면서 안전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국민적 분노가 촉발됐다. 해병대 수사단은 사단장의 책임이 있다는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 장관은 관련 보고서에 결재를 한 후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했지만 번복했다.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의 VIP 경로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은 이 장관의 결재를 받은 후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북경찰청에 수사보고서를 이첩했다. 관련 사실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도 보고했다. 김 사령관은 박 대령 및 참모와 나눈 대화를 은폐한 채 권력의 장막 뒤로 숨어버렸다. 사건 발생 1년 후인 2024년 7월 경북경찰청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임성근 사단장 등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고위공직자 수사처와 검찰도 수사에 나섰다. 2024년 10월 대구지검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부실 수사인지를 밝힌다며 해병대 1사단장이었던 임성근 소장 등을 소환했다. 2024년 11월 군검찰은 박정훈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2025년 1월 1심 군사법원은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죄 등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임성근 소장에 대한 수사에 소극적으로 임했다. 대민봉사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는 국민의 불만이 극에 달하게 된 이유다.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을 발동했다가 탄핵당했다. 해병특검은 2025년 7월 9일 항소 취하 결정을 내렸다. 박정훈 대령은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후 7월 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했다. 2023년 8월 보직에서 해임당한 후 23개월 만이다. 이제 박정훈 대령은 명예를 회복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우리나라는 5천년 역사 동안 대륙과 해양 세력으로부터 약 1000회 이상 침략을 받아왔다. 반도국가라는 특성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국력이 미약한 것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국민의 4대 의무에 병역의 의무가 포함되고 모든 남성은 군대에 가는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권력자나 부자는 병역을 기피하거나 면탈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국난이 일어날 때마다 권력자는 먼저 도망가고 평범한 민초가 전쟁터에 남아 맨손으로 국가를 지켜왔다. 의무 복무 중인 군인의 고귀한 희생에 대해 존중해야 하는 이유다. 2부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